안녕하세요, 솔로몬 부스입니다. 오늘도 책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문예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요거는 문예 인문 클래식으로 해가지고 시리즈로 인문 책들을 출간을 하고 있는데요. 요로 디자인이 뭐 색깔만 다르고 비슷하게 해서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심플하고 개인적으로 디자인도 마음에 드는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책은 르네 데카르트의 첫 번째 책은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 서설이라는 책입니다. 보시면은 정신지도 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 데카르트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나는 사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그 정신 철학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진리 탐구를 위한 참된 방법을 정립하다 라는 책입니다. 조금은 그래도 철학 쪽이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데카르트가 조금 그런 뭐 소설을 읽을 때도 그렇고 많이 조금 언급되는 또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려고 좀 했습니다. 상당히 두꺼운 작품이에요. 한 650페이지 정도 되는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 색깔이 조금 비슷한데요. 책 높이도 똑같네. 이러고 보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출판사는 다르고요. 창비 출판에서 나온 헤르만 브로흐의 현혹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약간 디자인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그죠? 색깔도 그렇고. 이거는 창비 세계문학 시리즈로 나오는 작품입니다. 처음 보는 작가예요. 오스트리아 태생 출신으로 독일어 문학을 쓴 작가로 알고 있거든요. 요 작가이시고요. 1886년부터 1951년 20세기 독일어 문학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책은 뭐 하나도 안 읽어봤지만, 이 작가가 마지막에 이제 이 작품을 쓰면서 수정 작업을 할 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유작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중반 유럽의 비극을 고찰한 선구적 작가 헤르만 브로흐의 위험하면서도 유혹적인 유작이다. 이 현혹은 1935년 이미 실체를 드러낸 독재자 히틀러와 그를 따르는 대중의 광기에 대한 고민, 그리고 특정 시대를 초월한 존재의 근원에 대한 탐구를 그린 작품입니다. 되게 조금 재밌을 것 같은, 관심이 가는 시대의 또 작품이기 때문에 읽어보려고 좀 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민음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전집의 귀스타프 플로베르의 감정교육 1권, 2권입니다. 플로베르는 이제 마담 보바리로 유명한데, 이 마담 보바리가 소설적으로 상당히 재미도 있고 구성도 탄탄하고 소설적으로 거의 완벽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플로베르의 또 다른 작품인 감정교육, 이것도 분량이 좀 되긴 한데, 요거는 또 어떨런지 왜냐하면 작가의 작품을 하나만 읽어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좀 유명한 작품인 감정교육, 요거 한번 읽어보려고 좀 했습니다. 다음 책은 윌리엄 포그너의 8월의 빛이라는 책이고요. 책세상 출판사에서 나온 책세상 문고 세계문학 전집에서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1권, 2권이고요. 요 윌리엄 포그너는 상당히 유명한 작가잖아요. 노벨 문학상도 타셨고 퓰리처상도 한 2번인가 정도
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897년에 태어나셨고 1949년도에 노벨문학상을 타셨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필리츠상 2번 정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포그너의 작품이 저도 한 번도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 포그너의 이게 미국 그 작가들 중에서 포그너의 또 영향력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윌리엄 포그너의 8월의 빛이라는 책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 작품은 이것도 상당히 또 두꺼운 작품인데요. 600페이지입니다. 파스칼 메르시어의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안에가 더 이쁜 것 같은데요. 핑크 해가지고. 이거는 리커버가 돼가지고 나왔고요. 기존에는 그 양장이 아닌 걸로 한 권짜리로 나왔었고, 제가 이 책도 가지고 있어요. 들녘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 네, 이렇게 2권의 책으로 나온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출판사가 빛의 출판사로 가면서 새로 리커버가 돼가지고 나왔고요. 요거는 이제 장편 소설을 쓰기 위해서 필명을 쓴 거고요. 원래는 피터 비엘입니다. 작가가 피터 비엘인데, 이분이 이제 철학자시잖아요. 그래서 피터 비엘이 작품이 많은데요. 글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이제 피터 비엘의 소설입니다. 소설. 그래서 상당히 입소문 타가지고, 많이 알려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호불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재미없다고도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재밌다고 하시고 해가지고 리커버가 나와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열린 책들 세계문학이고요. 존 파울스의 프랑스 중의의 여자, 상권, 하권 2권짜리입니다. 이 프랑스 중의의 여자, 프랑스 작가는 아니고 존 파울스가 영국 작가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영국 작가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프랑스 문학을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이 작품은 이 프랑스의 그 누보로망의 형식을 띈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누보로망이라는 게 그 가장 조금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서는 그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누보로망의 형식을 띈 작품을 쓰는 작가로 알고 있거든요. 이 누보로망이라는 게 기존의 그런 형식, 소설의 형식들 있잖아요. 그런 형식들을 파괴하는 작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설에 스토리가 없을 수도 있고, 이 작가의 기억에 의존해서 좀 쓰는 그런 작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동안에 알고 있는 세계문학에서 소설 쓰는 그런 방식들을 파괴한 작품을 누보로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소설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형식을 띈 작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작품도 상당히 좀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보인 김에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작품은 민음사에서 나온 파블로 네루다 자서전입니다. 사랑하고 노래하고 투쟁하라 라는 책이고요. 노벨문학상, 네루다는 이제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기도 하고, 이 칠레 태생이거든요. 근데 이 칠레가 또 격정의 시대였잖아요. 이분이 태어났을 때는 뭐 내전도 있고 막 전쟁도 있고 해가지고 격정의 시대에 살았던 그런 작가의 이야기이고요. 칠레에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아엔데 정부 때 조금 도움을 줬던 작가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아엔데 정부가 이제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실각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격정의 시대가 오면서 이 작가님도 조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여기저기 조금 다른 나라에도 많이 가셨던 걸로 알고 있고, 되게 그 주변 나라, 베네수엘라든 뭐든 브라질이든 그 주변 국가들도 그 군 쿠데타로 인해서 되게 많은 그런 내전을 겪었거든요. 그 주변 국가들도. 그래서 조금 인생 자체가 조금 순탄치 않게 살았던 그런 인물의 자서전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고요. 다음 작품은 이 삼성 출판사에서 나온 설국, 가와타 야스나리의 설국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고, 요거는 이제 에버북스 시리즈, 세계문학 시리즈 중에서 있는 책인데요. 이거는 뭐 아이들도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판본이 커요. 근데 예전에 이게 세트 한 6년 전인가? 6, 7년 전에 세트로 막 이렇게 판매를 했었거든요. 거의 한 30권인가 40권 되는 책을 세트로 삼성출판에서 판매를 했던 책이고, 거기에서 나온 책입니다. 번역은 잘 모르겠어요. 설국이 출판사가 민음사 출판사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출판사의 번역본들도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되게 안에 글씨도 크고, 삼성출판이 어린이도 읽을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읽기 쉽게 이렇게 큰 글자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문학 읽으실 때 조금 요거 삼성출판 중고, 이거 새 책은 안 나올 것 같고, 중고 서점에 가시면은 이게 아마 그 삼성 에버북스 시리즈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세계문학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눈이 좀 침침하신 분이다 하시면은 구매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보바리 부인, 여자의 일생, 첫사랑 막 이런 고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요거 나올 당시에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셨던 이어령 작가의 그런 추천의 글도 있습니다. 설국에서 가장 유명한 첫 문장이 접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니 눈이 많이 내리는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환해졌다. 신호소에서 기차가 멈췄다. 봤는데 얼핏 보니까 이 첫 문장만 두고 볼 때 민음사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의미적으로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근데 번역의 이 설국 같은 경우에는 이 번역이 조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의 아름다움이 내용보다는 이런 문장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국, 겨울이 다가오니까 눈 올 때 설국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은 이것도 두꺼운 작품인데, 에마누엘 카레르의 필립 K. 딕, 나는 살아있고 너희는 죽었다 라는 필립 K. 딕 평전, 자서전, 평전 같은 책입니다. 필립 K. 딕이 이제 SF 작품 많이 쓰는 작가인데, 저는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이 꿈을 꾸는가 그 책을 읽어봤거든요. 근데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K. 딕 자서전도 한번 읽어보려고 주문했습니다. 이분도 뭐 평탄하게 사신 분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다음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작품은 열린 책들에서 나온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 1권, 2권 작품이고, 요거는 죄와벌 책이 있긴 한데 이거는 큰 글자판입니다. 큰 글자판이라 지금 큰 글자판이 아마 새 책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 하권은 나오는데 상권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찍어놓은
책들만 판매를 하고 절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지금 이게 중고책 구매했는데요. 중고책 나온 김에 구매를 한 겁니다. 큰 글자판이 이 열린 책들에서 나온 큰 글자판은 금액이 비싸지가 않아요. 다른 데서 나오는 큰 글자판은 거의 2배 가량 되고 책도 되게 많이 큰데 열린 책들은 합리적인 금액에 큰 글자판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이렇게 돼 있고 양장은 아니고요. 글자 크기는 이 정도 됩니다. 아까 열린 책들 일반적인 책을 글자를 비교를 해보면 한 요 정도 사이즈인데 큰 글자판은 조금 자간도 넓고 그 글자 자체도 한 2배 정도는 더 큽니다. 그래서 보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지난번에 그리스인 조르바를 이 큰 글자판으로 봤는데 상당히 보기가 좀 수월해 가지고 제아벌은 또 나중에라도 또 읽을 예정이라서 구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은 약간 긴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긴 작품들이 좀 많고 다 좋은 작품들이라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책 구매하시고 책 읽으시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